안녕하세요. 현자의 시선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40년 이상 암 환자들을 진료해온 1세대 암 전문의 한상식 원장님이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식을 더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증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이 보시고 답변을 달아주시니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상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게 되어 기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뭘 피해야 할까요? 정말 음식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에너지 대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지만 암세포는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주로 당분, 즉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와버그 효과라고 부르며 1931년 노벨상을 받은 오토 와버그 박사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는 당분에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정상세포보다 무려 10에서 50배나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죠. 이 특성을 이용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식이요법으로는 첫째, 저당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단순 당이 많은 음식 백미, 흰 빵, 설탕이 많은 과자나 음료수 등을 제한하고 대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현미, 통밀, 콩류, 채소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케톤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을 크게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인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 케톤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상세포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하지만 암세포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케톤 식이는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는 굶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케톤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암에 똑같이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 예방식품 중에서도 특히 유방암 예방에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풍부한데 이 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새싹에는 성인 브로콜리보다 20에서 5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추적 관찰 중인 유방암 생존자들 중 십자화과 채소를 주 5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재발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최적의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에스트로겐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호르몬 관련 유방암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세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호두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알코올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정제된 설탕과 고혈당 지수 식품을 피하세요. 이런 식품들은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성장인자의 수치를 높여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폐경 후 비만은 유방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제 환자 중 양소영 씨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녀는 매일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섭취하고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10년 이상 이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결과 그녀의 가족 중 유일하게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다음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십자화과 채소와 더불어 비타민 C는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주목할 만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고농도의 비타민 C는 오히려 암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사멸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옥시던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반 시기로는 이런 고농도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암센터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C 정맥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법은 몇몇 연구에서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타민 C 함유 식품으로는 피망, 파프리카, 키위, 딸기,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최적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체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하루 중 여러 번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열에 약함으로 가능한 한생으로 섭취하거나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에 오래 담그면 비타민 C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철분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과잉되면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니 철분 보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넷째,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 C 필요량이 더 많습니다. 흡연 중이시라면 더 많은 비타민 C를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제 클리닉의 환자 중 김지훈 씨는 폐암 진단 후 표준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했고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의 비타민 C 보충제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 기간 중 면역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항암 부작용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이처럼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는 중요합니다만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암 환자 맞춤형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암세포의 특성과 유방암 예방식품, 그리고 비타민 C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암 환자에게 똑같은 식이요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암의 종류, 병기, 치료 방법,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는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방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소화효소 보충과 함께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위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덤핑 증후군이나 영양 흡수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소량씩 자주 먹는 식사법과 함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장암 환자는 섬유질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잔류 식이로 장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 단계에서 점차 식이섬유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암 환자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어 식품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식품을 피하고 모든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중인 환자와 완치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의 식이요법도 달라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체중 유지와 영양 상태 개선이 중요한 반면 완치 후에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개인화된 식이요법 수립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영양 상태를 평가합니다. 체중, 체성분,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합니다. 둘째,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증상을 고려합니다. 구내염, 메스꺼움,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따라 식단을 조정합니다. 셋째, 암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식품을 선택합니다.
각 암종에 따라 특별히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넷째, 환자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구성합니다. 제 환자 중 박성준 씨는 간암 진단 후 간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식이요법을 실천했습니다. 단백질은 적절히 섭취하되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하고 간에 부담을 주는 알코올과 가공식품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또한 간 재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했죠. 그 결과 간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식이요법을 실천하면서도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항암 치료 중 꼭 알아야 할 식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식이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항암 치료는 종종 근육량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때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보존과 면역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생선,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둘째, 항산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와 녹차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항암제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나 특정 항암제 치료 중에는 고용량의 항산화제 보충제는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셋째, 면역력 강화 식품을 챙겨 드세요. 버섯류, 표고, 영지, 새송이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마늘, 양파, 파는 항암, 항균 효과가 있는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항암제 배출과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식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식중독에 더 취약합니다. 모든 육류와 해산물은 완전히 익혀 드시고 과일과 채소는 깨끗이 씻으세요. 제 환자 중 대장암 3기였던 박영호 씨는 항암 치료 중에도 이런 식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항암 부작용이 예상보다 적었고 면역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입맛 변화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식사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식사가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양 섭취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스꺼움이 있을 때는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구토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 짧은 산책은 메스꺼움을 줄이고 식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단백질 스무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바나나, 블루베리, 아몬드 우유를 믹서기에 갈아 드시면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한 평소 좋아하던 음식의 향과 맛을 강화하기 위해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내염이 있는 경우엔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 신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으깬 감자, 스크램블 에그, 부드러운 두부 요리가 좋은 선택입니다. 알로에 베라 주스로 입안을 헹구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 금속 맛이 느껴진다면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하고 레몬이나 라임을 물에 넣어 마시면 금속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이 금속 맛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에 소스나 그레이비를 충분히 곁들이고 믹서기로 갈아서 먹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 푸딩, 스무디 같은 부드러운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열량과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아보카도, 견과류, 버터, 올리브 오일, 코코넛 밀크 등을 활용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이미경 씨는 식사량이 크게 줄어 영양실조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6번 소량씩 먹는 식사 계획을 세우고 단백질과 열량이 풍부한 스무디를 간식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식사 30분 전후로 마시는 방법을 실천했죠. 이런 맞춤형 접근으로 그녀는 점차 체중을 회복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암세포 씨를 말리는 식이요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이요법의 원리부터 다양한 영양소와 식품, 그리고 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이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암세포 씨를 말리는 식이요법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암세포는 당분에 의존하므로 정제된 설탕, 밀가루, 백미 같은 고혈당 지수 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통곡물, 콩류, 채소를 선택하세요.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베리류, 토마토는 항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최소 5인분, 약 500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셋째, 좋은 지방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하세요.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근육 보존을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생선, 가금류, 콩류, 저지방 유제품이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발효식품을 즐기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은 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항산화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세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정제수를 충분히 마시세요. 알코올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이 되며 물은 독소 배출과 세포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여덟째,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이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는 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아홉째, 식품 첨가물과 농약의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발암 가능성이 있는 아질산염이 포함된 훈제육,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식이요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므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의 급격한 식이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암 예방과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위암 3기였던 김영수 씨는 이러한 식이 원칙을 5년 넘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백미 대신 잡곡을,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육류 위주에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완치 판정을 받은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이요법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식습관 비밀에 대해 더 자세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생생한 사례와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식습관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오랜 환자였던 이준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3년 전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백미 대신 잡곡을 먹고 하루 500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으며 설탕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매일 우려낸 차를 마셨고 간 건강을 위해 밀크시슬 추출물을 섭취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검사에서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년 후에는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준호 씨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유방암을 이겨낸 최영희 씨입니다. 그녀는 하루 3끼 중 1끼는 항암 주스를 마셨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당근, 사과, 생강을 갈아 만든 주스였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채소 주스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녀는 사과와 레몬을 함께 갈아 맛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매주 3일은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는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암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자가포식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최영희 씨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을 이겨낸 김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데요. 그는 진단 후 철저히 항염증 식이를 실천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제한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강황 커큐민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특히 그는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추와 함께 올리브 오일에 섞어 섭취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매일 아침 녹즙을 마셨죠. 그에게 특별했던 점은 감사 명상이었습니다. 매 끼니 전에 5분간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상했다고 해요.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치유의 과정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들 성공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정제된 설탕과 고혈당 지수 식품을 크게 줄였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했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모든 식재료를 자연 상태에 가깝게 섭취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식이요법만큼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를 중요시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암 종류, 병기,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이 주는 희망과 통찰은 분명 값진 것입니다. 물론 식이요법만으로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인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는 여전히 암치료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환자들도 모두 표준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은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좋은 토양이 강한 나무를 키우듯 건강한 식습관은 여러분의 몸이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암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오늘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실천한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치유의 원천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정보를 나눠주신 한상식 원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정보를 전파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한 삶의 시선을 함께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